되는지, 그리고 왜 목적어도 꼭꼭 잘 챙겨서 넣어야 되는지, 요런 감각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다가 퍼즐 판때기만 딱 깔아두면 문장 만들기 과정도 점점 용이해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걸 잘 챙겨 넣는다.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한국말처럼 막 섞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주어는 명사가 하고요. 동사로는 시제와 태를 나타냅니다. 뭐 수동태, 능동태 이딴 거요. 그리고 목적어, 명사가 하죠. 이 기본 구조가 잘 잡힌 퍼즐 판때기를 머릿속에 탁 깔아주세요. 이 간단한 구조에서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 퍼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그 퍼즐의 크기,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각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은 그 퍼즐 조각 늘리는 연습을 싸그리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자, 주어,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구 퍼즐 조각을 늘려볼 건데요. 첫 번째,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간단했던 조각이 늘어나죠. 하나의 작은 조각, the house. 요게 형용사를 붙여서 그 집의 모양, 색깔, 어떤 상태인지 이런 추가 정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왜 형용사를 붙이냐면 형용사는 모양, 색깔, 상태 이런 걸 나타내 주는 애거든요. 동작성은 없어요. The tall house, the red house, the big house, the small house. 자, 이제 두 번째로 전치사 사용해 볼게요. 전치사는 the house, 요 진짜 조각에 뒤에 붙여서 뒤에 나오는 수식 어구와 그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얘도 동작성이 없어요. The house, 원래 이 작은 조각이었잖아요. 언덕 위의 집, on the hill.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집 중에 한 개, 부분을 나타내는 of the house of mine. The house of mine. 숲속에 있는 집, the house.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the house in the woods. The house in the woods.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있는 집, the house. 기본 조각 바꾸지 말아주세요. Between the two trees. The house between the two trees. 팔려고 내놓은 집. The house.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for 그리고 sale. The house for sale. 관계의 형성이 보이시죠? 바닷가의 집. The house. 바닷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by. The house by the sea. The house by the sea. 언덕 뒤의 집. The house behind the hill. 수평선을 향하고 있는 집.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을 기계적으로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 전치사가 쓰이는지, 움직임이 없고 그 관계성만 형성해 주고 있다라는 거. The house, 향한. The house toward the horizon. The house toward the horizon. 길의 앞쪽에 있는 집. The house ahead on the road. The house ahead on the road. 별 아래에 있는 집. The house beneath the stars. The house beneath the stars. 강 넘어 있는 집. The house across the river. The house across the river. 자, 이렇게 전치사를 써가지고 The house라는 조각을 확장했거든요. 동작성 없이 관계가 형성된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기본 조각은 The house였다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로 준동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얘는 준동사라잖아요. 아까 단순 형용사와 전치사를 썼을 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동작성이 생겼어요. 준동사니까. 단순히 색깔, 모양, 상태나 어떤 두 개의 단어의 관계성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움직임이 들어갔습니다. 준동사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현재분사, ing 붙은 거는 진행과 능동,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ed가 붙은 과거분사는 그 행동이 끝난 완료와 지가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여짐을 당한 수동의 느낌. 자, 한번 조각을 확장해 볼게요.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집. 앞에 시작, the house. 아까랑 다른 점 보이시죠?
바다를 내다보다 라는 동작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준동사 쓰는 거예요. 집이 내다봐요. 사물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 쓸게요. overlooking the ocean. The house overlooking the ocean. The house overlooking the ocean. 언덕에 서 있는 집. The house. 집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만 스탠드 하지 않습니다. The house standing on the hill. The house standing on the hill. 햇빛에 반짝거리는 집. 반짝거리는 동작이 들어갔죠. 얘는 단순하게 형용사라든지 전치사로는 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준동사 갖고 옵니다. 집이 지가 반짝거려요. The house glistening in the sunlight. The house glistening in the sunlight. 웃음이 메아리 치는 집? 뭐 이렇게 해볼까요? The house 메아리 치다. Echoing with laughter. The house echoing with laughter. 자, 과거분사도 강렬한 색깔로 페인트 칠해진 집. 첫 번째 조각, 기본 조각 바뀌지 않아요. The house, 페인트 칠하다 동작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페인트가 직접 질을 칠한 거는 아니죠. Painted in vivid colors. The house painted in vivid colors. 폭풍에 손상된 집. The house, 손상되다. 이 동작 느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가 손상한 게 아니고 손상되었습니다. Damaged in the storm. The house damaged in the storm.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장식된 집. The house decorated for Christmas. The house decorated for Christmas.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이 들어갔다와 동작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을 때 내가 준동사 써가지고 퍼즐 조각을 확장하는 게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왜 관계의 대명사를 가지고 퍼즐 조각을 확장하죠? 준동사랑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동작성은 당연히 있고요. 동사가 들어가니까 준동사로는 할 수 없었던 거. 그쵸? 바로 시제까지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관계대명사를 붙여서 퍼즐 조각을 확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동사는 말 그대로 준동사거든요. 진짜 동사는 아니에요.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오로지 동사만의 특권입니다. 뭐 결국에 말하는 사람 마음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꼭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땐 꼭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또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어때요? 벽돌로 지어진 집. 기본 조각. The house. 벽돌로 지어진 집. 이거 굳이 시제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언제 벽돌로 지어졌느냐가 아니라 그냥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런 경우엔 준동사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Built with bricks. Built with bricks. The house which was built with bricks. 이거보다는 the house built with bricks. 하지만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지은 집. The house which my dad built 10 years ago. 이때는 준동사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내가 방문한 집? 이제 바로 나오겠죠. The house which I visited last summer. The house which I visited last summer.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런 문제가 약간 이제 고급 시험 정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이 더 좋니?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리된 집 The house renovated recently. 이거보다는 시제가 분명하게 나타난 The house which has recently renovated. 이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제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우리 이웃한테 들었던 집.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The house which I heard about from a neighbor. The house which I heard about from a neighbor. 자, 이게 끝입니다. 형용사 사용하고요. 전치사 사용하고요. 준동사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관계대명사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된 조각들이 주어로 쓰이고 목적어로 쓰이고 어느 자리에나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각 만들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사람으로. 네 남자 형제, your brother 이걸로 해볼까요? 네 남동생, 어린 동생을 말하게 되겠죠?
동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형용사 your younger brother, your younger brother. 너 brother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 brother. 그러면 관계성이 생겼죠. 소유를 나타내는 of 갖고 올게요. The brother of yours, the brother of yours. 대학에 있는 네 남동생. Your brother in college, your brother in college. 대학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무대에 있는 네 남동생. Your brother on the stage, your brother on the stage. 이건 어때요? 한국 영화에 영감을 받은 너의 brother. 자, 보이네요? 영감을 받은. 그리고 그딱 뭐 시제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Your brother, 얘가 영감을 준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았으니까 준동사 과거 분사 갖고 올게요. Inspired by Korean movies. Your brother inspired by Korean movies. 축구하고 있는 네 남동생. 축구하다 동작성 바로 보죠. 그리고 그다지 시제나 이런 거 없습니다. Your brother playing soccer. Your brother playing soccer.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2년 전에 축구를 했던 네 남동생. 지금은 안 하고 2년 전에. 그쵸? 이때 관계대명사 갖고 오는 거예요. Your brother who played soccer 2 years ago. Your brother who played soccer 2 years ago.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한 개만 더 해볼까요? The book. 요 조각 늘려볼게요. 재밌는 책. The interesting book. 까만 책. The black book. 그냥 단순 형용사. 책상 위에 있는 book. 책과 책상의 관계 형성. The book on the desk. The book on the desk. 내 여동생을 위한 book. The book. 목적, 가치. For my sister. The book for my sister. The book for my sister. 한국말로 쓰여진 책. 쓰여진이라는 동작성이 들어갔고요. 하지만 시제라든지 이런 엑스트라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The book written in Korean. The book written in Korean. 과거 분사요. 책이 지가 쓰지 않고 writing 지가 하지 않고 쓰여졌으니까. 이건 어때요?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The book. 자, 이거 관계대명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준동사 써도 괜찮을까요? 뭐 시제 개념 없잖아요. 그리고 책이 설명합니다. 책이 설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Explaining of the history of English. The book explaining about the history of English. 하지만 이건 어때요? 어저께 네가 나한테 준 책. 이거는 준동사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The book which you gave me yesterday. The book which you gave me yesterday. 자, 이렇게 해갖고 조각들을 확장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각으로만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까 초반에 제가 머리 안에다가 퍼즐 판때기를 딱 깔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난 조각들이 앞에 주어 자리에 가서 끼워 맞춰질 수 있고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끼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동사를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데 엄청 길게 만들어 놓은 게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그럼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새동가리. 그 판때기 안에 쏙 들어간다라는 거. 아주 잠깐만 복합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복권에 당첨된 내 친구가 여름 휴가용 집을 샀다. 복권에 당첨된 내 친구. 기본 퍼즐 조각은 my friend. 근데 복권에 당첨됐다 라고 하잖아요. 당첨되었다. 동작성도 들어가 있고 시제 개념도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쓸까요? My friend who won the lottery. 그리고 다음 퍼즐 샀다. bought. 여름 휴가용 집. 기본 퍼즐 조각은 a house. 얘를 확장하는데 뭐 동작성 없고요. 그냥 여름 휴가를 위한 집. 관계성만 있습니다. A house for a summer vacation. My friend who won the lottery bought a house for a summer vacation. 그는 우리 집을 지었던 그 건축업자를 고용했다. 그는 고용했다. He hired. 우리 집을 지은 건축업자. 짧은 조각은 a contractor. 건축업자입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집을 지은 동작성이 들어갔고요. 예전에 지었을 거잖아요. 우리 집. 관계 대명사가 어울리겠네요. Who built our new house? He hired the contractor who built our new house. 영어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 The book. 아까도 했다시피
옛날에 설명했던 책 이렇게 시제 개념 없습니다. 그냥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Explaining the History of English. The book Explaining the History of English. 이거 내 여동생 거야. It's for my sister. 하나 더 붙여볼까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언제 전공했는지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전공하고 있는 한다면 그냥 준동사로 충분합니다. My sister majoring in English in college. 근데 거기에 지금 아니고 과거에 전공했던 이라는 의미를 넣고 싶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My sister who majored in English in college. The book explaining the history of English is for my sister who majored in English in college. 줄줄줄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어를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meaningful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짧게 만들어낸 하나의 조각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얘가 이제 문장에서 그 판때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영작 숙제는 요 조각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문장들로 나갈 거예요.